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쿠바의 연인을 만든 정호연이고요. 다큐멘터리는 제가 쿠바에 가서 본 쿠바 사회와 그리고 거기서 만난 남자친구를 한국으로 데리고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남자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뭐 그런 다큐멘터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하고 싶은 얘기는 연애는 혁명이다 라는 주제, 연애와 혁명이 과연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변증을 나타내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혹시 여기 중에서 연애를 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거의 연애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혁명을 하고 계신 분은 계신가요? 제가 쿠바를 간 거는 2004년도 겨울, 그러니까 제가 토론토에서 제작 석사를 했었는데 이제 논문을 교수님한테 제출하고 나면 한 3주 정도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쿠바로 넘어가서 쿠바를 만났는데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논문 디펜스하고 또 갔죠. 한 20일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또 갔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다시 한번 쿠바를 또 갔다가 이제 그때 애인을 만난 건데, 쿠바 하면 어떤 게 주로 떠오르세요? 체게바라, 되게 잘생기셨어요. 뭐 무상교육, 무상의료,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매력, 그다음에 야구,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캐리비안 베이, 가장 아름다운 바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쿠바가 왜 쿠바인가? 쿠바가 왜 이렇게 나를 사로잡았을까? 물론 이제 저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사회주의라는 어떤 또 다른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저한테 가장 매력을 준 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 살면서 사람들이 사회가 이제 안정되고 사회가 우리는 지금 계속 발전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상당히 좀 나이스한데 약간 차가운, 되게 나이스하잖아요. 나이스하고 되게 친절하고 좋은데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런던에서 온 친구랑 같이 자취를 했는데 방을 얻어서 아파트를 얻어서 사는데 밑에 집에서 불이 나서 올라왔어요. 그 캐나다는 오래된 나무 집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는 그런 데서 살았는데, 그래서 부엌을 홀라당 태워가지고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한 달 정도 나갔다가 수리가 끝나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집주인한테 방세를 낼 수가 없다. 방세가 1,200불, 그러니까 120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그러니까 그걸 낼 수가 없다.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니까 라고 했더니 저희한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임차인 보험을 들었냐. 그러니까 본인은 임대인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보험과 우리가 들었어야 할 보험 회사끼리 해결할 문제고, 집주인이 저희한테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한 건 좀 뭐 미안하다 내지는 뭐 어떻게 다른 데 가서 좀 살아야겠다라든가 이런 좀 말들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법적 라인들이 늘어나는 거죠. 인간의 관계가 늘어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쿠바는 지나가는 기차들 이렇게 세우면 세워주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되게 급하게 이 차를 타야 되는데 전체가 한 5분 늦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엉망진창인 사회일 수는 있는데, 또 반면에 생각하면 기차 시간 5분이 늦어지긴 하지만 저 사람이 탐으로써 같이 갈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이쪽 사람들은 그런,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게 훨씬 저희보다는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동영상 한번 봅시다. 이건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쿠바 버스에 올라탔을 때 일어났어요. Yo sé que esta es tu medicina y es todo lo que hacía, es todo lo que hacía, mi pobre corazón.
Aguanta que no voy a regalar. Tira para acá. Ahora. Ya tiene por lo menos ahí una tal. No, ahora tiene que Cántame cantar. otra porque te quito el dinero. Que me regalaron aquí y yo quiero expresarlo todo, que me regalaron aquí y tampoco quiero todo, que me regalaron aquí y me siguen dando más y yo quiero más y más. Ay, yo como nunca, usted lo ve como nunca, la boba entera como nunca. Como nunca, yo no te pipa como nunca. Como nunca, ay, 이게 그냥 제가 우연히 카메라를 들고 탔는데 이 사람이 그 나중에 이제 여기서 랩을 막 해요. 랩을 하는데 본인은 아바나 정신병동 환자다. 그러면서 뭐 피델 만세, 뭐 카메라맨 만세 막 하는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쿠바의 단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매력적인가라고 느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실 광인이지만 저 사람이 이제 다 같이 버스 전체가 모두 그러면 다 같이 다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광인이나 정상인이나 큰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나라에서 내지는 제가 캐나다에 아마 계속 살았다면 절대로 저런 씬은 이런 버스 씬은 평생 찍어도 못 찍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달고 다녔어도 못 찍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도 아마 이렇게 광인이 저렇게 노래를 부르면 조용할 것 같아요. 버스 그 전철 안이 아니면 뭐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조용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속으로 불편해지면 제가 빨리 내리기를 아니면 내가 그냥 내려버리든가. 왜냐하면 같이 노래를 거기서 맞춰서 호응을 붙여서 노래를 하면 마치 내가 저 사람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 사람과 수준이 같아지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는 좀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게 되게 많은데 쿠바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미친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뭐 바깥의 사람이든 뭐 안의 사람이든 같이 노는 그런 게 가장 매력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쿠바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다큐까지 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애인이 생긴 거죠. 쿠바 사람들이 쿠바가 상당히 가난해요. 그 91년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쿠바가 상당히 의존 경제를 갖고 있었는데 이미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모든 그 지원이 다 끊어지고 그 쿠바 경제는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차는 있지만 석유가 없으니까 차가 안 다니고 차가 안 다니면 일자리를 갈 수가 없고 학교도 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다 멈춰버리는 전부 다 쫙 멈춰버리는 그리고 모든 지원이나 이런 건 끊어지고 게다가 미국에서는 경제봉쇄까지 가하면서 출구가 없는 상황까지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있을 때만 2004년도에 갔을 때만 해도 아빠공이라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전기가 나가요. 그러니까 가만히 되게 가난한 나라인데 컴퓨터가 있는 사람들은 다 백업 장치가 다 집에 같이 있는 게 불이 전기가 아무 때나 막 나가니까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고 전기가 나가면 이 나라 덥잖아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목이 몰려들고 막 앞도 안 보이고 더운데 선풍기를 돌려야 되는 선풍기도 안 들어. 그런 상황에서도 깡통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제 애인입니다. 예, 저보다 10살이 아래죠. 예. 저 친구랑 이제 연애를 하면서 쿠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게 더운데도 늘 붙어 다녀요. 저는 처음에 좀 답답했거든요. 더운데 좀 떨어다녀서 바람 좀 쐬고 다니지. 왜 이렇게 붙어 다닐까 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사랑을 하지 않는데 왜 사냐라는 말을 상당히 되게 많이 해요. 사랑을 하지 않는데 살 이유가 그게 무엇이냐. 사랑은 꼭 남녀 간의 사랑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 일어나요. 연애는 혁명으로 바뀌는 시점이 이 친구를 제가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저희 가족도 보여줘야 되고 또 어디서 살 것인가 고민을 해보려면 이 친구가 그리고 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한국을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처음에 왔는데 플레이를 좀 해주시고 사운드 좀 낮춰주세요. 쿠바에서는 늘 연애, 사랑, 바닷가,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연애를 해도 바닷가 이런 것만 보다가 갑자기 이제 한국에 왔는데 부자 되세요. 그리고
이게 자본 이익을 위해서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떨어지는 건 당연시 한다거나 당신이 사는 곳이 곧 당신을 말한다라는 그런 아파트 광고라든가 그리고 24시간 그 왜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뭐 사라는 그 쇼핑몰 뭐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 친구가 되게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타임을 겪게 되죠. 사운드인지 모르겠어요. 멀리 싫어하지 말고 찍새 쫓아와 그래. 짭새. 그래 짭새. Además, hay cosas que me confunden. ¿De qué? Por ejemplo, sí, aquí se ve mejor, mucha economía, pero no sé hasta qué punto el mismo consumismo, el mismo consumo, la misma sociedad de consumo, consumir, comprar y comprar, porque yo me he criado sin buscar el consumo. Es más bien de hacer las cosas con lo que tengo. Luchar para tener algo mejor, pero siempre estar con la cabeza puesta en lo que tengo ahora. 예, 이제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전철을 딱 보더니 처음 본 거예요. 물론 쿠바 바깥으로 나온 것도 처음이고 전철을 처음 보고 늘 이제 이미지에서만 보던 게 실제로 자기가 보고 딱 탔는데 사람들이 쿠바는 이제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둘이 대화를 해도 그 제3자가 그걸 듣고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서로 얘기하는 게 그냥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프라이버시 존이라는 개념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내 얘기인데 네가 왜 감히 끼어들어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를 이제 저는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극장에 가면 사람들이 극장에 막 주인공들이 뭐 이렇게 거기서 막 극장 이미지 안에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다 끼어들어. 관객들이 다 끼어들어갖고 막 왜 그때 너 뽀뽀를 안 했냐고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관계 그 거리가 거의 없는 사람들인데 오로와 딱 전철을 탔더니 사람들 되게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고 대체로 이제 다 핸드폰을 요즘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리둥절해서 도대체 이 사회에 어떻게 자기가 적응할 수 있을지 내지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게 헷갈리고 있는데 일이 하나 또 터졌어요. 이때 이제 전철을 다시 한번 탔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나라가 되게 단일 민족 내지는 뭐 같은 뭐 머리카락도 다 검은색이고 이런 것들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반면에 차별을 상당히 많이 하는 나라죠. 상당히. 거기에 오로가 말려들게 됩니다. 나한테까지 사람을 좀 근데 모든 아니야. 만들어서 무장했어. 미장원. 그 저렇게 요렇게씩 이렇게 뭉쳐. 미장원에서 만들었지. 그럼 머리 감아서 머리 이렇게 막 감아가지고 빗어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머리 감아도 그렇게 돼요? Dile que si no me lo lavo se me cae. 주말 전지전도 가신 하나님이 주면 그 창조한다는 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냥 하나 친구가 저렇게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나 교회 다니는데 no puedo entender eso. 이게 말세다, 말세 종교가. 그래? 도깨비들 그렇잖아.
도깨비인데 진짜 거들러 때 치면은 영화나 텔레비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뿌리 이렇게 됐잖아 머리가. 이렇게 도깨비 형상을 이렇게 하느라고 말세가 좋겠다고. 몰라 우리 부모님서 춤도 옛날에는 진짜하게 좋지만 흔들잖아. 그럼 지렁이 같은 거를 프라이팬에다 딱 나가. 뒤틀지. 말세가 춤도 그런 춤 나왔다는 거야. 지옥 가면 뜨거워서 사람들끼리 뒤틀어야지. 지옥 가면. 오로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연애는 혁명이다라고 했을 때 혁명은 사실은 바꿔내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옳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과감히 바꿔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랑 오리엘비스랑 같이 살면서도 많이 달라요. 10살 뭐 나이 차이도 있지만 문화적으로도 워낙 다르고 시간 개념, 저희 빨리빨리 개념과 그 캐리비안의 그 완전 느릿느릿한 그거랑 너무 다르고 살다 보면 되게 많이 힘든데 제가 늘 생각하는 건 부딪힐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교육받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정말 맞는가. 그래서 이 친구한테 더 푸시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야 되는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할머니가 직모는 천국, 곱슬은 지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직모는 정상이고 이런 곱슬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만약에 바꿔서 어머 저 곱슬도 정상일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였다면 그건 할머니한테 혁명이죠. 왜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걸 완전히 바꿔내는 과정이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오로를 받아들인 건 엄마한테는 저희 엄마는 혁명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한테 이제 오로가 여기서 색깔이 좀 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검은 사람은 양공주나 튀기 뭐 그때 당시 이제 그 미군 부대에 있던 그 흑인의 이미지가 워낙 강한 상황이라 어머니 나이 저희 어머니 70 넘으셨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받아들인 건 엄마 입장에서는 혁명인 거죠.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연애는 혁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연애라는 건 자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 다름이 차별이 아니라 다른 게 만나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건 혁명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이 반드시 깔려 있어요. 다른 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저희같이 이제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정신줄을 좀 놓고 살고 그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른 것들을 늘 접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것을 끌어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고 사이언스 뭐 이래 갖고 왠지 정신줄 놓으면 영영 놓고 돌아오지를 못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저는 다큐를 하지만 극영화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약간 흥청망청 약간 빈틈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가 삶을 살 때 자기가 되게 옳다, 특히 이런 명제가 되게 중요시하는 이런 분야 쪽은 더 할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절대 옳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내지는 기준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방향, 방식이 과연 옳은가라는 거는 수많은 다른 것들과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연애는 혁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